찐득한 무대를 단숨에 날려버릴 속 시원한 정치평론 이동영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예, 오늘 초복이라서요. 예. 이동영 작가의 평론으로 마음 보양하시고요. 방송 들으면서 의견 주시는 분들한테는 초복이니까 치킨 교환권 30명 뽑아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빵빵하군요. 예, 이 작가 특집이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의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서요. 예.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사.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민주당, 야당, 지난번에 정부 여당 쪽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민주당의 활로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 이 야당 쪽 얘기를 주로 할 건데 그에 앞서서 현안 몇 가지는 또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로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일고 있는데 이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정부하고 국토부가 키운 거죠. 의혹을 키웠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상대당이 혹은 시민단체가 의혹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의혹 제기했고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그거 방어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부터 쭉 이 양평고속도로 원안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타까지 끝났는데 바꿨단 말이에요. 네. 이례적이잖아요. 네. 근데 바꾼 종조를 보니까 대통령 처가 식구들의 땅이 거기 잔뜩 있네. 그렇죠. 그럼 야당은 당연히 의혹 제기할 수 있죠. 언론은 당연히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정부 여당이나 국토부가 아니다 그런 거라고 해명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정 그렇다면 다시 뭐 1안이나 3안으로 가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네. 조금 더 공청회를 해보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의혹 제기하니까는 이거 없었던 사업을 하겠다. 안 해. 국책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고속도로 왜 놓으려고 그랬습니까? 네네. 꼭 양평 주민들만 원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하고 다 혜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책 사업이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장관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맡아도 하면은 이거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고 증폭되고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키운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 장관이 정치를 하루 이틀 했던 사람도 아닌데 나 안 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태도 이게 더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는 겁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예. 뭐 말 실수겠지만 이런 얘기 됐어요. 김건희 여사 임기 동안 뭐 하지 않겠다. 김건희 여사가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뭐 누구 국민이 뽑아줬어요 그 사람을? 아니잖아요. 말 실수겠지만은 예, 말 실수겠죠. 그만큼 용산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국토부의 공무원 20명을 동원해서 TF팀을 만든다. 네, 현안 대응팀. 무슨 TF팀이냐? 방금 말한 것처럼 현안 대응. 그럼 어떤 현안 대응이냐? 야당이 이렇게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맡아도록 하니까 거기에 현안 대응을 하는 TF팀 만들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공무원 이걸 왜 합니까? 정치인들이 해야지.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뭐예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국토부 공무원이 왜 이런 현안 대응을 하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국토부 원장관이 지금 용산에 충성하는 거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혹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 장관이 무슨 뭐 내년 공천 걱정 때문에 할 거다? 이런 좀 과한 대응을 할 거다? 좀 과한 대응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그러기에는 이미 정치 경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다음 그럼 대권의 낙점을 받고 싶다? 이런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도 제주도지사를 8년 했잖아요. 예. 이 국책 사업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따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네. 백지화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과도한 김 여사한테 충성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윤재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쪽 대응을 보자면 지금 뭐 이런저런 괴담이다, 민주당의 똥볼이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윤재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정치 초보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정치적 헛발질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의 어떤 컨트롤과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 정부 여당이. 네. 국민의힘이 언제 대통령실에 반기 한번 드는 거 봤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 대통령실의 우중대로 그 전당대회 룰도 바꿔버렸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새인데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모든 것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괴담이다. 옛날에 뭐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다 거짓 뉴스고 다 괴담으로 치부해 버려요. 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괴담으로 치부해 버리거든요. 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이나 언론은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괴담이다. 그게 거기에 땅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괴담으로 그렇게 치부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김건희 로드다, 뭐 대통령실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몰고 가니까 그 프레임을 한 번에 전환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탓이다. 네. 이거 엎어진 거는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길게 봐서는 이게 도움 안 되죠. 민주당 이거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지금 일각에서 뭐 원희룡 장관 탄핵이 나오는데 네. 민주당은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탄핵하면 이슈는 탄핵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이슈를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할 거라고요. 민주당은 꽃놀이패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이 의혹은 눈덩이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말한 것처럼 양평군수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냐 김건희 게이트냐 국민들이 이 귀가 어딘데 혹할까요? 김건희.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양평 군수는 누군지도 이름도 자꾸 들어도 잘 그러니까요. 몰라요. 아직은. 그리고 그 김성교 전 의원이 네.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도 했고 여기 삼선했어요.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예. 본인이 있을 때 어쨌든 이 안을 만들어냈었고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이 전화가 와서 그쪽 안으로 지금 변경된 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그 민주당 전 군수가 들었다. 본인이 김성교 전 의원이 뭐 얘기하는 걸 들었다. 요 정도죠. 그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인 모든 분이 들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게 왜 괴담입니까? 그러면 이걸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치 공세 정도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분하게 이건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의 태도지 이걸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자, 야당은 그 TF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탄핵 얘기도 원희룡 장관 탄핵 얘기도 나왔고 이거 김건희 게이트다. 김건희 도로 게이트고 국정농단이다 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야당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야당이야 뭐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 하겠죠. 사실 뭐 지난 총선 지방선거 다 양평 대선도 마찬가지고 네. 이쪽 지역은 국민의힘에 몰표를 줬던 지역 아니겠어요? 네네. 몰표를 준 지역인데 어쨌든 그쪽 지역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은 그쪽 지역보다는 수도권 더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왜 이 서울 양평 도로를 만들려고 했느냐. 결국은 그 두물머리라는 그 관광지 그렇죠. 너무 차가 막힌다. 진짜 밀려요. 그것도 주말이면 뭐 꼼짝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가는 것도 어렵고 그쪽에서 서울 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를 원안을 벗어나면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 사람들도 붕괴할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계속 키우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이 맞대응한다고 괴담이다,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맞불을 놓으면은 맞불 놓으면 불이 더 커지잖아요. 네. 민주당은 더 땡큐죠 그렇게 되면. 맞불을 넣는 목적은 불을 상대적으로 오히려 사그러뜨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놓는 그렇진 방식은 않아요. 불이 더 예, 커져가고 있다. 예. 이런 평가고요. 자, 요거는 뭐 점점 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형국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 나토 리투아니아에 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우리가 뭐 회원국은 아닌데 뭐 회원국처럼 나토 회의 있을 때마다 가요.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회담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기시다 총리한테 뭐 국민들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다. 별로 그렇게 분석하는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과 비공개적으로 나오는 게 있겠습니다만 알 수가 없겠죠. 다만 지금까지 용산에서 해왔던 행태를 보면 지금 사회자가 이야기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환영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환영입니다. 뭐 그쪽에서는 그래요.
환영은 아니지만 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보니.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가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 중국, 또 태평양 도서국가 도서국가들. 정도잖아요. 예. 우리만 찬성해요. 다 반대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들도 괴담입니까? 괴담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까? 일본 내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변화하고 뭐 있어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찬성과 반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로 오는 경우 잘 없어요. 국민의 예, 일본 원래 그래요. 일본 사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심하다. 일본 내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일본 내 정부 여당 이제 같은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있죠. 연립정당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고. 공명당. 예. 예.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거 환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기시다 만나서 뭔 얘기 하겠느냐? 저는 오히려 되는 게 네. 기시다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라 정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시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응원군으로 우리 대통령과의 만남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짜놓을 수도 있겠다. 기시다 싶은 총리가 생각이 취임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들어요. 쭉 올라갔죠. 한국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최근 오염수 방류 등등으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기시다로서는 만회하고 싶겠죠. 떨어진 네. 지지율을. 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많은 걸 얻어냈고 지지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다시 만나. 그럼 기시다로서는 또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원래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와 현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폭우를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밥 한 번 먹기가 어렵죠? 뭐 막걸리 해동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 전국에 폭우로 물난리가 났는데 야당의 전직 대표, 현직 대표가 만나서 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뭐 조금 민구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도 뉴스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기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뭐 이낙연 대표 쪽에서 비도 오고 하는데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좀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냈고 이 대표 쪽에서 그걸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 온다고 뭐냐. 연기한 거야? 진짜 아니, 뭐 껄끄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뭐 이럴 예. 수도 있겠죠. 자꾸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언론들의 질문도 있고 하니까 네. 만나기로 했는데 음. 그렇게 또 편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민주당 뭐 도덕성 얘기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지금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이 도덕성도 그다음에 민주주의도 혁신도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전제에 깔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낙연 그러니까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밖으로 돌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예. 언론의 관심은 이재명 면전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지금 적은 한 명이니까 우리가 총구를 밖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윤석열 만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실정을 같이 함께 비판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자. 이 정도면 좋겠는데 만일 당내 혁신 이야기 나오면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서로 무슨 얘기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껄끄러우던 차에 비가 좋은 핑계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 그래서 아니 뭐 비명의 수장처럼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묶어서 공동 투쟁에 나설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 가르마를 타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보는 사람들도. 그렇죠. 예. 어떻게 뭐 근데 아직 약속을 새로 잡지는 않았죠. 안 왔다고 하는데 뭐 조만간 잡지 않겠어요? 뭐 만나는 예. 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네네. 자, 소위 비명계가 지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뭐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소위 도덕성, 민주주의, 혁신의 부족, 뭐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뭐 저는 뭐 기시감도 드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어요. 반문 세력이 네. 문 대표 나가라고 했잖아요. 네. 끊임없이 흔들었지 않습니까?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탈당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서 다 탈당했죠. 네.
지금 선거 앞두고 음. 내가 공천받기 어렵겠다 이재명 체제하에서는 음. 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혹은 이재명 체제로 선거에 나에게 불리하겠다 민주당 전체가 아니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흔들고 싶어 하겠죠. 또 지금까지 흔들어 왔죠. 네. 근데 이 대표는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수순 또 분당한다고 흔드는 거예요. 네. 협박하는 거지. 네, 네. 이상민 의원이 분당 얘기 꺼냈잖아요. 뭐 유쾌한 결별이라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가 최후로 정말로 분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문재인 대표 때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신당을 만들어서 분당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분당 못 합니다. 못한다. 결국은 흔들다가 이 대표 체제하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음. 결국은 이 대표 체제에서 공천에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비명 반명이라는 사람들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 흔들기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흔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공천용 지렛대 그렇죠. 삼기 위한 네. 흔들기일 뿐이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 돈봉투 의혹 사건 이래저래 뭐 국회 사무처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엊그제 했어요. 시기가 참 묘합니다. 공교롭습니다. 그다음에 송 전 대표 전 보좌관도 구속을 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오고 뭐 칼날 휘두르는 대로 막고 있을 수밖에 없죠. 방법이 있습니까? 다만 네. 송 대표는 자신의 투쟁 의지를 확실히 나타냈죠. 검찰을 소환하지도 않는데 가서 네네. 소환해달라고 하고 뭐 두 1인 번. 시위도 하고 네. 언론 인터뷰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검찰의 부당함,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 본인의 생각했을 때 네. 그런 걸 토로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 차기 지지율이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선명성을 부각시켜서 싸워주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도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의 사이다가 어디 갔느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 대표 혹은 추미애가 지금 강력하게 언론과 인터뷰 혹은 SNS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송 대표 입장에서 지금 나쁘지 않다. 근데 민주당은 좀 억울하겠죠. 같은 돈봉투여도 뭐 황보승 의원 돈봉투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수사 안 하잖아요, 검찰이. 그거 뭐 전 남편 내는 사람이 네네네. 녹취록 뭐 그런 그다음에 거죠. 장부 예. 다 오픈했는데도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 좀 억울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뭐 밥값 수준이었다든가 그렇게 이해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네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돈봉투 사건을 박희태 전 의장이나 처벌된 사례가 있으니까 네. 지금 방통에 있는 김태호 씨라든가 김효재 씨라든가 아, 김효재. 김효재 예, 예. 네, 그런 분들 다 돈봉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예. 하고 있죠. 돈봉투 처벌받은 전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또 너무 낮춰서도 안 되고. 근데 좀 당 입장으로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걸 안고 좀 따로 좀 분열, 그러니까 떠나기를 선긋기를 해주길 바라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추미애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미애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까지 뭔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이 좀 힘을 시너지를 올려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당이 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전 대표들이 조금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예. 아마 이재명 대표 비롯한 최고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전 대표들이 언론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민주당이 하나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또 사실 추미애 전 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많이 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게 네.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구도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지금 추미애 송영길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 고관여 지지층들은 아주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이낙연 대표 빼고 네, 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근데 다음 선거는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선은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50 언저리.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오는가. 네. 그걸 추미애와 송영길이 한다고 생각하면 굳이 마이너스는 아니다. 굳이 마이너스는 네. 아니다. 뭐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그 투표율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다수파 전략을 취하려면 조금
이 다수파 전략을 해서 뭐 150석 이상, 170석, 180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 이런저런 어쨌든 야당이 과반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수파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각을 윤 정권과 각을 지나치게 세우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중도 쪽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그림을 좀 다수파 전략을 추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컨설턴트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너무 좋은 게 예.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공략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도 못하지만 국민의힘이 더 못해요. 민주당도 못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예, 예. 일단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켜라. 예. 그러니까 한번 여론조사를 매달 이렇게 보지 말고 전체를 한번 통틀어 봅시다. 통틀어보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 지금까지 한 1년 반 동안 전부 통틀어서 보면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 경우가 없어요. 어떤 여론조사든. 네네. 사실 이게 ARS로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네. 전화 면접을 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통틀어도 중도층은 어쨌든 민주당을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중도층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네. 그거는 사과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네. 그 의혹 제기했는데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네. 한동훈 장관의 행동 그게 중도층에 먹힐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주 박수치죠. 네네. 중도층은 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런 모습들이 한동훈 장관 뭐 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전에 뭐 이상민 장관은 안 그랬습니까? 네. 또 유병호 사무총장 다 그런 모양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게 중도층한테 먹힐까요? 3982님이 걱정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전 진보인데 이러다 추미애 송영길 신당에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그럼 표 분산인데. 추미애 송영길 두 사람이 정치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선 5선이고 25년 30년씩 한 사람인데 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할 리 없다. 그런데 추미애, 송영길, 조국 이런 사람들을 네.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선거 제도로 그대로 간다면은 위성정당도 만들고 할 거 위성정당.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군소정당 몇 개 만들면은 비례 몇 명은 쉽게 국회의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려서 이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조금 쑤시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드는 지난번에 위성정당 같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위성 반행성 그렇죠. 정당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예, 예.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신 것 예. 같고요. 자, 민주당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눈에 혁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아니 민주당 혁신하려면 일단 당 혁신부터 이뤄내야죠. 그런데 맨 처음 얘기한 건 뭡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잖아요. 네. 그거 헌법에 있는 건데 뭘 어떻게 당에서 안 한다는 말입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안이 꼼수 탈당 금지였어요. 네. 그걸 어떻게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에서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는 게 정치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의 대부로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의원 꺼주기도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네. 꼼수 탈당을 금지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당내 혁신을 얘기해야죠. 예를 들면 대의원제 폐지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하면 찬성 반대로 막 불붙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논쟁이 되고 그 자체로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이고 시간이 모자란 게 좀 아쉽습니다. 이동영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